지금 이 시간에는 엑셀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엑셀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파일을 엽니다.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일 열고 이 데이터 파일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번호가 이제 이렇게 매겨져 있을 수도 있고 번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삽입을 하고 여기 번호라고 치겠습니다. 번호 치고 그 다음에 이게 번호로 갖다 1, 2 이렇게 쭉 해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지금 요게 빈칸이 없다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번호가 매겨집니다. 보셨죠? 예, 이렇게 일단은 제일 먼저 번호를 매겨줍니다. 일단은 만들었으니까 지금 하나는 없애고 한 개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요 위에 이제 정렬 기능을 한번 해봅니다.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데이터에 여기에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정렬을 한번 눌러볼까요? 예, 정렬을 누르면 정렬 기준이 있습니다. 정렬 기준 여기에 이 정렬 기준을 클릭을 하면 번호로 정렬을 할 거냐, 아이디로 정렬을 할 거냐, 이름으로 할 거냐, 성별로 할 거냐, 연령으로 할 거냐, 주소로 할 거냐, 요런 이제 그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던 요 카테고리들이 요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연령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연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셀 값은 예, 색깔이나 글꼴색이 아닌 거죠. 값으로 지금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렬을 보니까 이거 오름차순 말 반대는 내림차순이 있죠. 그럼 오름차순은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내림차순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연령을 정렬을 했더니 연령은 20, 21, 22 이제 이렇게 커지는데 번호는 그 순서가 바뀌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20살부터 해서 쭉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63이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이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에 정렬을 눌러서 이번에는 연령별로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또 바뀌었죠. 연령이 가장 높은 순부터 해서 쭉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하다 보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서 데이터 다시 정렬을 누르고 제일 앞에 있었던 번호 요걸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래가 오름차순이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요 원래 데이터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그래 연령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성별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렬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별로 해볼까요? 성별. 오름차순으로 성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자들도 있네. 그리고 여자인데 여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도 뭐 큰 상관없는데 일단 한번 두고 이제 살펴보죠. 그러면 남자도 있고 여자들도 있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소를 한번 볼까요? 주소를 보니까 서울 도봉구 창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경기도도 있죠. 부산도 있죠. 그러면 이게 그 시도별로 이렇게 모아서 몇 명이 응모했는지를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은 안 되고 이 데이터 값을 나눠야 됩니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서 셀에 하나씩 집어넣어야 됩니다. 서울도 셀, 도봉구도 한 셀, 창일동도 한 셀로 이렇게 나눠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데이터들하고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정렬을 다시 원래 순서대로 하고 순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소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일단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을 누르시면 워크시트, 추가로 워크시트를 한 개를 삽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 새로 하나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이 주소는 이 1번부터 쭉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복사. 그래서 복사한 셀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먼저 뜨죠? 구분 기호로 분리됨. 너비가 일정함.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구분 기호로 분리됨. 이 구분 기호가 뭘까요? 여기에서의 구분 기호는 공백입니다. 너비가 일정하다는 건 뭘까요? 요거는 글자 수가 동일하다 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남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너비가 일정한 걸로 하게 되면 약간 이게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으로 저희는 나눌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 이제 보면 탭으로 할 거냐, 탭으로 할 건 아니고 공백으로 할 거지 않습니까? 공백. 그러면 요 아래에 공백에 줄이 쫙 생깁니다. 그래서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3개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그 다음 열 데이터 형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일반으로 되어 있죠. 일반은 일반적인 형태고, 이 텍스트도 있는데 요거는 숫자 같은 걸 텍스트로 표기할 때 날짜도 있고 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이것도 일반. 이렇게 해서 마침. 이렇게 하면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위에다가는 카테고리를 하나씩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소 1, 주소 2, 주소 3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하나 비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원래 주소를 안 적었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이게 칸이 없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복사를 하고 데이터 복사한 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복사한 셀 삽입. 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강원, 춘천시, 효자,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주소 1번 셀에 강원, 춘천시, 효자 2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눈 거죠. 나누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나누고 난 후에 자, 그럼 이거 나누는 거는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메일 주소도 한번 나눠 볼까요? 메일 주소 복사 여기다가 복사한 셀 삽입. 자, 이렇게 메일 주소를 나눴습니다. 메일 주소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여기서 이제 구분 기호로 분리됨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아이디가 크기가 제각각이니까. 다음. 자, 그럼 이번에는 공백이 아니죠. 이거 나누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골뱅이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기타 하고 여기다가 골뱅이를 찍어주시면 요 아래에 보시듯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 이것도 열 데이터는 일반, 이것도 일반. 이렇게 해서 마침. 하면 요거는 보통 이제 아이디가 되겠죠. 아이디. 요거는 도메인. 이런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다시 복사를 해서 데이터 셀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복사한 셀 삽입. 이렇게 하면 이메일 주소가 동일하게 나눠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누게 되고 나눠진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여기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우스를 대고 삽입을 눌러주시고, 삽입을 눌러주시고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 있죠. 그럼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표 또는 범위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모든 영역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특정한 영역만 하려면 하면 되는데 보통 전체가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 선택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는 새 워크시트. 그러면 워크시트가 하나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시트 2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럼 여기에 이제 아래에 칸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남녀별로 얼마나 응모를 했을까, 이거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남녀별로. 그러면 성별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번호를 여기 합계로 하면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요렇게 보면 남자 7명에 여 1, 여 1, 여자 263 이렇게 되어 있죠. 여 1, 여 1이 이게 뭘까요? 왜 저게 같은 걸로 표시가 안 되고 다르게 표시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데이터 정렬, 성별로 정렬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정렬을 하면 확인을 누르면 여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요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다른 형태인 겁니다. 차이 아셨나요? 자, 여기서는 클릭을 갖다 대니까 여 뒤에 공백이 없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 뒤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하나 없애줍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로 가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세로 고침이 있습니다.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세로 고침. 자, 이제 여가 이제 2개가 합쳐져서 1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요거는 이름을 피벗 테이블 피벗이라고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피벗. 그리고 데이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하나 살펴보면 여나 여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면 이게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이 여를 전부 다 여자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자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다시 피벗으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세로 고침. 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 7명, 여자 265명. 그렇죠. 이렇게 이제 피벗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갖다 놔 볼까요? 똑같은 이제 갖다 놓으니까 한 2개 생겼죠. 근데 왜 이제 이걸 갖다 놨느냐? 요거는 개수라고 요거는 퍼센테이지로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값 표시 형식, 총 합계 비율을 클릭하니까 자, 바뀌신 거 보셨죠? 요거는 숫자로 나오고 여기는 백분율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그럼 이런 표를 또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럼 요렇게 복사를 해서 삽입 새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값들을 이제 빼는 거죠. 빼면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할 수 있는 여기 하나 생기는데,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볼까요? 성별로 봤는데 이제 연령별로 몇 명씩 응모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연령별로. 여기는 연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령. 연령별로 보면 연령, 그리고
합계가 아니라 값필드 설정 개수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령별로 응모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세부터 63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표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것도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오른쪽 클릭합니다. 뭔가 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그룹이 있죠. 그룹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살에서 29살까지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의 그룹으로 나오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오죠? 시작이 20, 끝이 63, 단위가 10. 그렇지. 20살에서 시작해서 10살 단위로 끊으면 20대, 30대, 40대가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자, 보십시오. 20에서 29세가 106명, 30에서 39세가 146명, 40에서 49세가 17명, 50에서 59세가 2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성별로도 같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성별이 있습니다. 성별을 살짝 여기다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남자, 여자가 생기고, 요쪽은 이제 그 연령이 나오고 하면서 분포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쉽죠? 피벗 탭이 이렇게 편합니다. 이걸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아까 10살로 했는데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룹을 10살이 아니라 5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5세, 30대 초반, 3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후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10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려면 5살 단위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5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20에서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응모한 것은 30대 초반이구나. 그렇죠? 30대 초반 여자가 그 다음에 20대 후반 여자가 응모를 많이 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특이하게도 30대 후반의 남자들도 그래서 5명이나 응모를 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고객들은 2535구나. 2535 여성이 많구나. 2535 여성을 고객으로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주소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몇 명, 부산은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럼 피벗 테이블은 이제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동 복사 기능을 해보세요. 복사본 만들기. 데이터에다가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 연령하고 동일한 게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주소를 알아보는 것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에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주소 1번이 뭐였죠? 서울, 부산 이런 것들이었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 서울시, 부산, 부산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서울시, 부산, 부산시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훨씬 더 데이터가 보기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렬. 주소 1을 기준으로 주소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정리를 하니까 강원, 경기는 쭉 동일하게 가다 경기도가 있잖아요. 요건 경기로 일치를 시키고 부산, 부산시로 되는 것도 부산으로 하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요거를 하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을 했으니까 저장을 한번 누르고 주소 피벗에서
자,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오른손 마우스를 클릭하고 새로 고침. 예. 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중에 중복되는 것들은 없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또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서울이 176명, 경기가 63, 인천이 12. 주소를 안 적은 사람들도 7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별로도 한번 볼까요? 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보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면 두 번째 구를 요 아래에다 가져다 놓으면 서울의 구별로 이렇게 쭉, 경기의 시 구별로 이렇게 쭉, 인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쉽게 이걸 다 카운팅 하려면 힘들죠. 근데 피벗이 이런 것들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다 보면 이 매력에 푹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울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구들만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은 주소 1을 이 위에 올리시고 그럼 여기 하나 올라갔죠? 그럼 여기에 모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항목 선택이 있습니다. 자, 여러 항목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항목 선택하는데 어디를 선택할 거냐? 요거를 그냥 모두인데 모두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서울만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서울만 클릭을 합니다. 확인. 누르니까 서울시에 있는 구만 요렇게 176명 맞죠? 서울 인원이 176명. 그러면 구별로 정리를 해보면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응모를 했구나. 그 다음에 송파구고 동작구고 강서구, 광진구 이런 순으로 각 구별로 응모한 사람들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피벗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서 쉽게 이 응모한 사람들이 어딘지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럼 간단하게 성별을 여기 옆에 붙여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고 만약에 연령을 한번 붙여볼까요? 연령. 연령은 아까 우리가 이제 5살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동일하게.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그룹을 5살이 아니라 10살. 이렇게 바꿔보니까 30대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고 30대 중에서도 그 중에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에서 굉장히 많이 응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이고,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 부분 한번 해볼까요? 함수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 수. 자, 글자 수를 어떻게, 글자 수는, 수식, 함수 삽입, len 함수라고 그랬죠? len, len, len 함수. 확인을 누르면 텍스트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죠. 확인. 그러니까 여기는 글자 수가 30개. 자, 그러면 더블 클릭 해보세요. 요 점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동일하게 아래에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쉽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55잖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일단 알 수가 없지만 많은 내용을 적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글자 수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많을 때는 일단 양으로라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렬. 여기에서 글자 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 수로 내림차 순으로 했더니 이렇게 이제 많은 의견을 보내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피벗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그럼 여기서 이동 복사를 해서 복사본 만들기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간식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빼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빼면 없어지고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여기 보니까 신청자 한마디로 원래 여기 데이터에 이걸 글자 수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글자 수라는 게 없죠. 그랬을 때 왜 그러냐? 변경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래 어떤가요? 글자 수 생겼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연령을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하고 글자 수. 이거는 하나도 안 적은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제 이 글자 수도 뭐 이렇게 글자 개수가 많은 건데 이제 이것도 그룹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핑. 시작 인덱스 256인데 단위는 50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 50자를 적은 사람이 이 정도, 100자까지가 이 정도, 150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엑셀 파일 과제와 샘플 답안을 같이 보내드렸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이벤트 응모한 사람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해보시면 이것만큼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 해보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